여보, 지금 어디야? 집에 있는 거 맞지? 나 아까 퇴근해서 방금 집에 도착했지. 아까부터 그건 왜 자꾸 물어봐? 아니, 당신이 집에는 잘 들어갔나 걱정되니까 그렇지?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야근 끝나고 가면서 사갈게. 아니야. 당신 늦게 오는데 먹긴 뭘 먹어? 당신이나 저녁 잘 챙겨 먹고 야근해. 그래요. 내가 맨날 바빠서 진짜 미안하다. 결혼하면 당신한테 잘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소리를 이제 와서 뭐하러 해? 빨리 들어오기나 하세요. 알겠어. 막차 끊기기 전에 집에 들어갈게. 저는 결혼 3년 차 31살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좋다고 따라다니던 사람이었고 당시에 남편에게 큰 관심이 없었지만 2년 가까이 연애 한번 하자고 따라다니는 당시의 남편에게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사실 남편의 외모가 키도 좀 작은 편에 전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이 남자라면 평생 바람 피울 걱정은 없이 살 것 같더라고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사귀던 사람이 제 친구와 바람을 피우면서 친구도 잃고 남자도 잃고 당시에 너무 힘들고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를 좋다고 따라다니던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적으로 제게 잘해주었어요. 연애 2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3년째 별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키가 좀 작아도 상관없었고 외모가 별로여도 괜찮았어요. 작은 중소기업에서 만년 대리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돈을 많이 벌어다 주지 못해도 어차피 맞벌이를 하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크게 바라는 점도 없고 안정된 생활에 만족하며 지냈어요. 결혼 3년 차에 아이가 없는 것이 좀 아쉬웠지만 조금 천천히 우리가 지금보다 여유가 생겼을 때 아이를 갖기로 하고 둘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살았었죠. 결혼 전에도 대리였고 결혼 후에도 계속 대리해서 진급이 되지 않던 남편은 올해 들어서 갑자기 회사 일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부서에 같이 일하던 과장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할 일이 많아졌고 이때 열심히 하면 진급할 수 있겠다면서 일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만뒀다는 과장이 유능한 사람이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하고 매일 늦게 들어오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좀 많이 늦을 것 같은데. 기다리지 말고 일찍 자요. 아니 무슨 회사가 일주일에 3번을 야근을 시키냐? 그 회사는 당신 아니면 일할 사람도 없대? 하필 일이 가장 바쁠 때 과장이 그만둬서 그래. 그래도 요 시기만 좀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여름 휴가 때는 당신 좋아하는 제주도에 놀러 가자. 제주도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일찍 좀 집에 들어와. 요즘 우리 서로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거 알아? 그럼 알지.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해놔야 토요일에 출근하는 일이 없어. 맨날 말만 그렇게 해놓고 저번 주에도 토요일에 출근했었잖아.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엔 편하게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우리 회사가 당신도 알다시피 체계가 좀 없잖아. 알겠어.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말고 저녁밥은 회사 카드로 맛있는 거 챙겨 먹도록 해.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 무슨 놈의 회사가 사람 1명 빠졌다고 매일 야근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말에 출근까지 시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인력이 부족하면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충원해줘야 할 텐데 중소기업이라 그런지 뭔가 일 처리하는 것도 답답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혼자 저녁 먹는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주말에도 토요일에는 심심치 않게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니까 일요일에는 피곤하다고 하루 반나절 내내 잠만 자고 우리가 얼굴 보며 대화하는 것도 드물어지고 외식을 하거나 데이트를 한 적이 언젠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소소한 부부의 일상이 깨지는 것이 싫더라고요. 이번에 진급을 안 해도 상관없으니 일을 좀 줄이고 나랑 시간을 더 보내달라고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기가 이번에 진급을 해야 월급도 오르고 우리 부부가 아이 낳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남편이 출근 안 한 토요일이었고 남편은 전날 늦게 퇴근하고 점심때까지 일어나지 못한 채 잠만 자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일어나면 밥을 먹이려고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요즘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서 먹여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자고 있는 남편의 전화기가 울리더니 갑자기 일어나 씻지도 못한 채 옷을 갈아입고 출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다며
저녁 먹기 전까지는 들어오겠다 하고 황급히 집을 나가더라고요. 아니, 누가 보면 회사를 혼자 다 먹여 살리는 줄 알겠습니다. 그 회사 사장도 그렇게까진 열심히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떠난 남편의 뒷모습을 보다가 나 혼자라도 밥을 먹어야겠다 싶어서 점심 준비를 계속했어요. 그때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출발해요. 마누라한테는 회사 간다고 이야기 다 해놨어. 어디로 가면 돼? 저번처럼 그냥 처음부터 방 잡고 만날까? 저는 카톡을 보자마자 이걸 뭐라고 답장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맨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집을 비웠지만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정말이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남편을 믿기도 했었고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여자에게 눈길 주는 것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의 외모가 여자들이 보기에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평균 이하의 키에 잘생겼다고는 하기 힘든 얼굴, 거기에 결혼하고 나서 체중도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뱃살까지 두둑하게 잡히거든요. 돈도 별로 없는 이런 30대 중반의 유부남을 어떤 여자가 탐내겠나 하고 방심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못해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통수 맞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어요. 여보. 방금 카톡은 내가 친구한테 보낸다는 걸 잘못 보낸 거야. 친구랑 장난치느라고 그런 거야? 됐고, 너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와. 핸드폰 버리거나 삭제할 생각하지 말고 1분 안에 오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줄 알아? 여보, 일단 화내지 말고 내 이야기 좀 천천히 들어봐. 나랑 게임 같이 하는 동식이 있지? 걔한테 하는 이야기였어. 동식 씨한테 전화해볼까? 당신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서 망신 주기 전에 헛소리 말고 들어와. 알겠어, 여보.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을 뺏어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그런지 남편은 바람 피운 흔적을 제대로 지우지 못했더라고요. 바람 피우는 여자와 나눈 카톡 대화방은 이미 지워버렸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사진도 몇 장 찾을 수 있었고 문자와 카드 사용 내역 등 찾아보니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남편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살았던 건지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의 핸드폰을 검사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남편도 철저하게 감추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최종 결정타로 숙박업소 이용 내역을 찾자마자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도 없었고 이 결혼을 계속할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정말 여자한테 인기라고는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회사 부하 직원이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 여자는 5살 아들까지 있는 유부녀였고 이번에 저한테 들키게 되면서 그쪽 집안도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당장 상간녀 소송으로 고소장을 받게 생겼는데 집안에 숨길 수가 없었겠죠. 남편은 그저 한순간의 실수였다면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울며불며 애원을 하더라고요. 저는 외모가 좀 떨어지더라도 착하고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라면 절대 바람 같은 건 피우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제 큰 착각이었어요. 연애할 때나 우리 결혼할 때도 남편에게 다른 건 다 용서해줄 수 있지만 나를 두고 바람 피우는 것만큼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건 계획적인 바람이었건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진 순간 결혼 생활도 거기서 끝났다고 봐야죠. 남편과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고 그 이후로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했어요.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남편과 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걸 인정하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만 그 상간녀만큼은 자긴 바람 피운 적 없다며 끝까지 우기는 바람에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쪽 가정도 깨지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 같네요. 애까지 딸린 이혼녀가 된다면 제 전남편과 합쳐서 가정을 이루면 딱일 것 같습니다. 상간녀와 상간남의 만남이라면 천생연분이 따로 없겠네요. 못생기고 여자에게 인기 없을 것 같은 남자라고 해서 믿고 살았더니 이렇게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얼굴이라도 좀 더 잘생긴 남자랑 결혼할 걸 그랬습니다. 그럼 억울하지는 않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